안녕하세요. 예, 이혜란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알고 싶다 북한편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태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좀 말씀하시고 가시니까 속이 좀 편안하셨어요? 네, 좀 그러대요. 예.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예. 그 북한의 이제 어떤 경제 단면을 들여다보는 것인데요. 그 해외 인력 수출 부분이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해외 인력 수출을 북한이 왜 그렇게 그 고집을 하는지,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이런 부분하고요. 이 해외 인력 수출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떤 그 영향이 있는지, 이익이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북한에서 그 해외 노동자 인력 수출을 언제부터 했죠? 글쎄 그 역사를 연대를 딱 따지긴 어렵지만 북한에서 해외 인력 수출이 제일 먼저 이루어진 것이 이제 러시아의 하바롭스크 그쪽에 이제 원동 지역에 벌목공들 내보낼 때부터 그게 첫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는 그게 제일 많았죠. 그렇죠. 제일 많고 지금도 제일 많죠. 사실 제일 많고 제일 한심한 데고. 그런데는 그 후에 이제 북한 경제가 조금 발전 단계에 이를 때는 그렇게 외화에 대한 고갈이 적었으니까 그때는 경제 규모도 작고 그럴 때니까 그렇게 자체가 벌어들이는 외화로 조금 충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는 사회주의 진영이라고 해가지고 사회주의 나라들과만 거래를 하다 나니까 그때는 루블리 거래를 하다 나니까 썰어나고만 놀면 됐어요. 중국하고 놀고 결제도 몽땅 그저 맞바꿈으로 이루어지다 나니까 그렇게 외화에 대한 필요성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90년대 들어와서 소련이 허물어지고 1980년대 부터 이제 중국이 외화 결제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부터 경제가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락의 원인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돈만 있으면 경제 하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북한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외화가 문제였어요. 달러가 문제였어요. 그렇죠. 국제 시장에서 움직이려면 그렇죠. 그런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땅속에 지하 자원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본 약점이 뭔가 하면 이 대한민국도 가지고 있는 약점이 같은데 원유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만들려면 100% 고무가 필요한데 신발을 만들려면 100% 원료를 신발 생산 원료를 100% 수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입는 문제도 북한의 목과 한 킬로 안 나오죠. 톨 안 나오죠. 가죽 안 나오죠. 그러니까 100% 경공업 제품은 수입에 의존해야 원료자재 수입에 의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실 제일 고통을 겪는 게 생필품 부족이잖아요. 그렇죠. 신발에서부터 입고 쓰는 것부터 이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다른 건 자기들끼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같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정말 못 입고 못 쓰고 못 신고 못 먹고 이랬을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대한민국이 한때는 북쪽보다 더 한심했다고 봐야죠. 그때는 북쪽이 지하 자원도 있었고 또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경제적 토대도 있었고 또 맨 처음에는 경제 규모도 작고 인원수도 대한민국보다 절반도 안 되는 인구에다가 입이 작으니까 조금만 벌어도 괜찮은 거였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야 솔직히 그때 북한식으로 말하면 남조선은 일제로부터 물려받은 게 하나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보니까 해방됐을 때 보니까 북한이 한국보다 4배 잘 살았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 생산의 96%가 다 북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제가 거기다 공업 토대를 건설하면서 또 이제 거기다 원자력 수력 발전소를 얼마나 건설해서 전기 기초를 거기다 다 닦아놓고 그러면 가다 나니까 북한은 이 경제를 솔직히 해방돼서 며칠 후부터 샘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광을 일제가 좀 파괴하는 것 같지만 그거 다 까내고 샘물이 원시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샘물을 뽑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 있었으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은 샘물을 뽑아내는 거 북한보다 20-30년 후에나 뽑아낸 겁니다. 사실은 저 포항제철소가 생길 때까지 북한하고는 대비도 안 됐죠. 그런데 경제 규모가 북한이 커지면서
외화 사정이 긴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외 노동자. 그다음에 외화가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다음에 해외 노동자들을 내보내기 시작한 게 이제 맨 처음에 나간 게 식당 노동자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이런데 그렇죠. 그 노동자들이 식당 많군요. 노동자들이 조금씩 나가면서 그다음에 의료 부문에서 의료봉사 단호원 의사들이 나가서 그건 어디로 나갔습니까? 그건 저 리비아 아랍 나라들에 나가서 이제 우리 친척 가운데도 리비아에 원형 가서 돈 벌어 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광범위하게 나간 게 이제 러시아의 건설 노동자들이 나가고 몽골 건설 노동자 나갔고 또 뭐 콩농사 지르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제 뭐 분야별로 농업뿐만에서는 콩농사 지르러 나가고 건설 부문에서는 또 건설 노동자 내밀고 대건설 부문에서 건설 이라크, 쿠웨이트 뭐 이런 데 또 내보내고 건설 노동자가 뭐 힘으로 할 건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끌고 나갔던 여성 노동자 북한 최초의 여성 노동 인력 수출이 체코에 나간 게 1998년도였습니다. 그 뭐 신발 만들러 나간 겁니까? 예, 맨 처음에 이제 뭐 여성 노동자들이 나가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발 기술을 체코에 나가서 배우려고 나간다고 이제 김정일의 방침을 신발 받아가지고 기술을 체코에 가서 배웁니까? 왜?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당시에 체코가 신발이 세계적으로 제일 앞섰어요. 물론 이탈리아 신발, 뭐 독일 신발이 앞섰다고 하지만 체코 신발도 그에 못지않게 신발 기술과 신발 기계가 발전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그래서 체코 나가서 신발을 기술을 이제 전수받아 온다고 가보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발전했죠. 그러나 이제 체코도 이제 그때 당시 90년대 이후에 경제가 개혁개방하면서 허물어져서 그 체제가 다 망가지니까 완전히 한숨하게 됐더라고요. 근데 우리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나가서 그 공장들을 일신시켜줬죠. 그런 그래서 거예요? 공장들이 신발 공장이 처음으로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북조선 노동자들을 받아야 공장이 살아난다고 해서 가방 수출 공장, 그다음에 여성 속옷 수출 공장, 부직포 생산 공장들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좀 달라고 계속 자기네 정부에다 제기해서 이제 체코 노동성하고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북한 노동자들을 대략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돈들이 그럼 노동자들이 가서 일을 하면 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노임이죠. 순수 노임 착취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북으로 이제 정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정부 정확하게 어느? 뭐 39월 시작. 그때 우리는 경공업성 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번 돈은 경공업성 산하에서 김경희 부장이 경공업을 받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가져갔어요. 김경희 산하. 김경희 개인 금고로 가는 겁니까? 통일발전은행이 뭐 거기로 갔죠. 통일발전은행이요? 네. 그건 저 처음 들어보는 건데. 그런 은행도 있었습니까? 네, 김경희 부장이 이제 경공업 부장을 맡아보면서 세운 건데. 그걸 어떻게 세우게 돼? 근데 북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있는지. 뭐 이런 은행이 있는지. 평양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압니다만 그 은행이 세워진 게 그렇습니다. 물론 그 비화가 공개된 건 아닌데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자기 동생한테 이제 그 중앙당 경공업 부장하면서 경공업 사업 좀 일궈세우라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우리 동생이 가서라니 하면 잘 될 거야 하고서 보냈는데 김정희도 모르니까 아주 자신만만한 태도를 가지고 경공업 분야에 다 갔어요. 가서라니 자기가 말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말은 말대로 하고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경공업 분야에 김복순 그때 부총리인데 부총리 산하 이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왜 생산이 안 나냐, 신발이 안 나오냐, 왜 브라자가 생산 안 되냐, 왜 속냉이가 없냐, 팬티가 왜 없냐, 막 달구니까는 간부들은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왜 말들을 안 하냐, 막 그러니까 그 더 답답했겠네. 말을 안 하니까. 부장농지 원료가 없습니다. 원료가 왜 없냐?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신발 생산하려면 생고무에서부터 라텍스에서부터 마지막에 신발 운동화 구멍까지 신발 끈까지 다 수입을 해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왜 없나? 무역은행에다 돈 달라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이 다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경공업 부장을 하냐? 근데 김경희 부장은 자기 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이가 말만 하면 그저 다 되고 손전이 그저 김일성 수령님 밑에서 그저 아주 다 잘 살고 풍족한 나라로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역은행 총재 오라 하고 불러서 너 경공업에다 왜 돈 안 주냐? 그러니까 돈 없습니다. 왜 없냐?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이 얼마 나오고 성미가 얼마 나오고 모이 얼마 나오고 모이 얼마 나오는데 이게 다 어디 가냐? 그러니까
부장농지 그건 다 당산하러 들어갑니다. 대성천국에서 수출 쿼타를 받아가지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은 성이 있기 때문에 지하자원 몽땅 다 수출 쿼타는 오직 대성천국만 가지고 그들만이 운영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치지도 못합니다. 대성천국은 누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주황당 30곳을 사느라고 그러니까 그 김정일의 개인 그렇죠. 금거군요. 네. 예. 그 김정일의 개인 금거로 북한의 모든 그래, 그 자원부원이 다 팔려서 돈이 다 그걸로 가니까. 당자금으로 다 들어간다는 네. 정시장 당자금으로 해서 다 주황당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김정일 계좌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김경희 부장이 아연한 거예요. 아, 자기도 놀랐고. 그렇죠. 이게 경제라는 게 우리 아버지를 선전하던 것처럼 딜레비에서 선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면서 그다음에 오빠한테 술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나를 부장으로 보내놓고 돈은 오빠가 다 가지고 도대체 나보고 경공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 말이 맞는 거예요. 오빠 돈 오빠가 다 당해서 다 가져가잖아. 우리 정부엔 돈 없잖아.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번 아니고 술 먹고 계속 징징거리.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막 오빠 그래도 김정일에게 대들 수 있는 건 김정일밖에 없는 거니까. 김정일이가 그 경희 동생만은 정말 아꼈으니까요. 엄마도 죽고 막 그 불쌍하게 클 때 막 그 눈물 속에서 맺어진 형제적 우정이니까. 그러니까 야, 너 그러면 너 은행 하나 너 그거 지어가지고 너네 이제 능라청구, 은하청구, 경고무역회사, 그 방직무역회사, 신발무역회사, 은하무역에서 다 벌어들이는 돈. 다 그거 다 요거 너네가 다 쓰라. 그래가지고 은행을 하나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거려발전은행, 거려통일발전은행. 고통발 뭐. 근데 그 통일은 왜 넣었어요? 뭐죠 그렇게 해서 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겼는데 우리가 번 돈은 이제 은하청구에서 번 돈, 능라에서 번 돈. 그 다음에 은하에서 번 돈, 누가 하나 무역지도국이 하나 또 있는데 번 돈은 다 통일발전은행으로 들어가서 그 돈이 좀 많이 생겼습니까? 경고 분야에서 좀 쓰이죠. 그때 돈이 좀 많이 생겼습니까? 야, 그거 뭐 많이 생겼다는 게 여성 노동자들 뭐 제가 체코 노동자들 문제로 이야기는 했지만 그때 체코에 우리 나가 보니까 체코도 경제가 다 피폐해지고 한 달 노동자들 버는 돈이 150달러, 200달러 미만, 한국 돈으로 20만, 노임이 20만 미만입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노동자들 먹을 거 떼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돌려놓는 게 200명 나갔다 그래도 한 달에 2만 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그렇게 벌어들여가지고 무슨 국가 경제를 운영하겠습니까? 그나마도 그걸 노동자들한테 다 돌려줬으면 그 노동자 가족들이라도 다 살겠는데 그들도 못 살고 뭐 나라도 크게 도움이 안 된 거죠, 사실은. 그랬군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해외 노동자 인력 착취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하려면 이 대한민국처럼 큰 건설 이런 걸 따가지고 말하자면 도로건설 무슨 돈덩어리가 되는 수억 달러짜리 이런 돈덩어리가 되는 걸 탁 따가지고 기술이 뒤가고 지도력이 뒤가서 기술 일꾼들이 뒤가고 기술을 팔아먹어야지 가서 노동력이나 팔아가지고 로인 받아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근데는 그나마도 옛날 60년대 이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 시대에 독일에 탄광광산 노동자 보내고 간호원들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 받은 돈은 그들에게 깨끗이 한 푼도 국가가 안 떼고 다 돌려줬어요. 제가 그 독일 갔다 왔는데 그때 보니까 월급을 이쪽으로 보내면 그 돈으로 그게 외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국가가 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다 뭐 이자 붙여서 다 주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가정이 일어나고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 형제들 먹고 살았고 그렇게 하면서 가정이 살고 지역이 살고 국가가 살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노동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번 돈, 푼 돈 뺏지 말고 본인들한테 주면 국가로 다 들어갑니다. 송금돼서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그 소련에 갔다 오신 분 이제 알고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내가 돈 그냥 버는 게 아니라 콧구멍에서 얼음 빼면서 벌어온 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콧구멍에서 얼음 뺀다는 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너무나도 러시아가 춥기 때문에 좀 비약적인 건 있겠지만 콧물이 얼음 덩어리가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시비리 뭐 가보시지 못하시니까 시비리 우리도 가보면 뭐 이런 말은 좀 그런데 영하 40도, 50도 될 때는 남자들이 서서 오줌 싸면 얼음꼬치가 쭉 따라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운 데 가서 그 벌목을 해가지고 번 돈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북조선이라는 나라는 수령이라는 그 노예 소유자가 그 나라 국민들이 번 돈을 모두 착취하는 노예 소유자 국가라고 찍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좀 또 다 돼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어려운데, 그래서 해외에 나가시는 그 인력 수출로 나가시는 분들이 불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좀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그런 얘기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해외에 나가시는 외교관, 또 그 인력 수출 노동자, 이런 분들은 그러면 딴 주머니를 분명 찰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외국까지 갔다 왔는데 돈도 못 3년 벌면. 동안 있어서 조국으로 들어가면 가족은 어떻게 먹여 살리며 그러니까요. 친척들 바라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시는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또 들어보고 싶은데,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아는 한도 끝 뭐 저도 외국에 나가서 대사관에도 있었고 하니까 뭐 그 실태도 아는 거고, 예. 또 노동자들도 데리고 있어 봤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제 나가서 돈벌이를 하는가 하는 것도 뭐 대체적으로 좀 아는 게 있으니까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지금 대한민국도 좀 그런 측면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현실들을 그 어떤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지킬 수 없는 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법이라는 것도 지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지킬 수 없는 것을 만들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범죄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난 이제 올라오다가 그 뉴스 보니까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또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도 북한을 좀 닮아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말하자면 끝이 있습니까? 뭐 북쪽에서 조선노동당증 미국 30년 동안 충성한 나보다 북한에 더 충성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더 많다고 나는 자신합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우리 북조선이 뭐 나 같은 정부에서 이제 돈 받아 먹으면서 사는, 말하면 당의 배려를 공부하고 이렇게 뭐 산다는 사람들 뭐 그렇게 충성하면 사는 사람 몇이 없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긴 자유주의 국가니까 국가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자유주의 국가는 자기 개인이 처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개인이 잘 되는 게 국가가 잘 되는 거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번 쌀을 먹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네. 받으면서 왜 하는 짓거리는 북한을 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신 거였습니까? 그렇게 봅니다. 김정은이가 바라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죠. 뭐 다음 시간에,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합니다. 뭐 자르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오늘은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뭐 그 하시고 싶으셨는데 해외 인력 수출 관련해서 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북한에서 해외 인력 수출 나가는 거는 뭐 아무나 나라 인력 수출은 있습니다. 기술 수출도 있고 인력 수출도 다 있지만은 문제는 그 나라에 나가서 힘들게 일한 그 노동자들의 로임을 본인들에게 다 주라는 겁니다. 저는. 네. 그것만 주게 되면 뭐 인력 수출을 하겠으면 하고 안 하겠으면 안 하고, 그건 북한이라는 국가가 자기네가 할 일이니까 우리는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다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도 같은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나가서 그 나라에 나가서도 그 나라 텔레비도 볼 수 있고 그 나라가 발행하는 신문도 잡지도 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걸 전혀 못 봅니까?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적으로 외출을 할 권한도 좀 주라는 겁니다. 해외에 가 있다 뿐이지 북한에 있는 그렇죠. 거랑 똑같네요. 북한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그 울타리 침대 그 안에 딱 접해서 보이부가 감시하지, 자기네끼리 서로 감시하지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게 상점에 부식물 쌀이나 외출할 그건 혼자서도 못 나가고 딱 3명, 4명씩 조를 짜서 나가는 그 외에는 외출을 전혀 못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외국 노동자들과 이제 자유로이 말을 못하게 돼 있고, 한마디로 말해 영어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영어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 해외 외국인들은, 우리가 데리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은 다 감옥에 간 죄수들이라고. 그렇지 않고는 저 사람들을 왜 저렇게 감시를 하는 사람이 많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체코에 제가 데리고 나가 일하던 18세 이상의 어린 아가씨들, 예쁘게 생긴 아가씨들도, 노이들은 체코 여성들이, 노이들은 도대체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 와서 그렇게 감시를 받고 노이들이 번 돈을 다 뺏기면서 일하나, 왜 그렇게 불쌍하냐라고 말해서 여성 노동자들이 와서 우리 보고 죄수래요 해서
저는 사장으로서 그따 소리는 못 듣는 척하고 나한테 와서 말도 하지 말라고 내가 어제 그러고 했는데 뭐 그게 저 러시아나 아무 나라에 나가서 일하는 사실 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북한 주민들은 현재 죄수고 노예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노예입니다. 이제 쭉쭉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북한 주민들이 그 어떤 해외에 가서 인력 수출을 통해서 노동력을 바치고 돈을 버는 것들을 그 본인들이 가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정치 체제를 바꾼 바꿔야죠. 다음에 네. 뭐 경제 합작을 하든 옳습니다. 해외 인력 수출을 하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네요. 아 오늘 너무 또 열변을 토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도 계속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시간 나는 대로 만나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부디 북한의 구체적인 실상, 그 진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정말 올바른 통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